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세대가 인연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는 방식, 이게 과거랑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쩡법 2013의 강연 내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 세대 만남부터 요즘 그 M4 세대니 써미니 하는 키워드까지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시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모습이 개인의 관계 맺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네네.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오늘날 관계 맺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과거랑 현재를 비교해보면서 그 밑에 깔린 가치관 변화까지 한번 짚어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럼 일단 현재 모습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서 딱 눈에 띄는 게 M4 세대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익숙한 용어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뭐 취업, 결혼, 출산 이런 거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애까지도 쉽지 않으니까 그 친구도 연인도 아닌 애매한 관계, 썸 있잖아요. 아, 네네, 썸. 이게 많아졌다고 딱 짚어주네요. 그러면서 이걸 뭐 단기 경기 침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그 썸이라는 관계의 모호함, 이게 어쩌면 영상 속 화자의 시각처럼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젊은 세대가 관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여는 걸 수도 있고요.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깊은 관대로 나아갈 때 따라오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확신 부족 혹은 아예 관계 자체를 보는 가치관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상에서도 연애도 자신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 젊은 세대가 느끼는 압박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네요. 그럼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 그러니까 과거 세대는 어땠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요. 아주 먼 과거, 뭐 여성의 출산 능력이 중요했던 시절도 언급하지만 엉디라는 표현으로요. 그 이후 특정 세대, 그러니까 영상에서 지칭하는 그 세대는 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갔다고 해요. 대화요? 네.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주로 대학이나 직장, 뭐 이런 곳이었고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만남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급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급이요? 만남에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남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뭐랄까 좀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느낌. 구조화된 만남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자료가 당시 사회를 꽤 계층적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면 상류층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제 집안 배경 같은 걸 고려해서 중매자, 영상편을 빌리면 뚜쟁이나 마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상대를 만났다고 설명을 해요. 뭔가 좀 검증된 만남을 선호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중간 계층은 사회 활동하는 곳, 그러니까 직장이나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고요. 영상에서도 직장이 전부 다 인연 만나는 장소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활용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파격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스티어디스 얘기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영상을 보면 당시 항공업계를 무슨 경매장에 비유를 해요. 그렇죠. 스티어디스가 얼마나 빨리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나 결혼하느냐로 A급, B급, C급을 나눴다는 거예요. 뭐 7개월 안에 만나면 A급, 1년 2개월이면 B급, 3년이면 C급. 와, 심지어 7년 채우면 너는 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진짜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게다가 같은 직장 사람하고 만나는 사내 결혼은 아예 실패작으로 여겼다면서요. 이건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유가 특정 직업이 당시 사회 경제적인 상승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했던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상승의 사다리요? 네, 내용을 보면 당시 비행기는 지금처럼 뭐 누구나 타는 대중교통이 아니었잖아요. 사업가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고 뭐 국가 차원에서 외화 유출 막는다고 해외여행 통제하던 시절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스티어디스라는 직업이 영상 속 화자의 분석에 따르면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지만 실력이 좀 있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나 서비스 능력 같은 가치를 통해서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경매장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렇죠.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상대를 만나는 뭐랄까 일종의 시장처럼 기능했다는 분석인 거죠. 그럼 사내 결혼이 실패작이라는 건?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비슷한 배경의 동료랑 만나는 건 곧 그 상승의 기회를 놓친 걸로 봤다는 거예요. 아, 영상에 이런 말도 나와요. 경제가 좀 없이 나왔다면, 그라고 배웠다면 경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갖고 내 배운 거를 여기에다가 아주 마음껏 펼치려고 이 지금 배운 거예요. 라고요. 아주 직설적이죠. 와, 정말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계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텔 같은 곳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지금처럼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 모이는 곳이라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고요? 네, 맞아요. 영상에서도 지금은 호텔 아무나 막 개나 소나 다 가죠. 이러면서 과거와 현재 차이를 딱 보여주잖아요. 네, 봤어요. 결국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공간에 속해 있느냐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딱 결정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특히 영상에서 예를 든 대기업 같은 곳에 소속되는 게 곧 괜찮은 배우적감을 만날 기회랑 직결되던 시대였다는 분석인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지점이 상류층 자제들은 굳이 직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평범한 집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발판 삼아서 경제력 있는 상대를 만나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 했다는 설명이에요. 아, 정말 만남의 조건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아주 먼 과거에는 출산 능력이 중요했다면 이 시기에는 교육 수준이나 직업 같은 사회적 자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현재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이제는 만남의 방식이나 장소가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엄청 다양해졌죠. 술집에서도 만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앱으로도 만나고, 훨씬 자유로워진 건 분명한데, 이 영상의 화자는 오히려 지금의 만남 방식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만남의 기회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과거의 어떤 구조화된 만남이나 중매 시스템 같은 게 사라지면서 관계의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되게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아, 목적의 불분명하며? 네, 용상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거는 서로가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뭔가 지금 친구를 만나는 건지 부부가 되려고 만나는 건지 뭔가 우리가 동료를 만나는 건지 그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호함 속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상대방하고 더 명확하게 소통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과거처럼 현재에도 여전히 개인의 능력, 그러니까 실력이나 가치가 중요하다고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나 자신도 그만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심지어 외모가 뛰어나면 그 자체로 간판 역할을 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네, 영상 표현을 빌리면 애모가 생기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간판으로 어디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 값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네. 이건 과거 그 스튜어디스 사례랑은 또 어떻게 다른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과거에는 사회적 구조나 직업 같은 좀 외적인 조건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 현재는 그보다는 더 개인화된 역량이나 매력이 부각되는 뭐랄까 어쩌면 더 노골적인 시장 논리가 작용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시장 논리요? 네, 외모, 능력, 재능, 직업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도 또 강하게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요? 자신의 상품 가치가 높을 때 신중하게 인연을 선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잘못 만나버리면 인생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와, 그 표현도 참 강렬하네요. 네. 어찌 보면 과거의 그 급수 개념이 현재는 개인의 상품 가치라는 형태로 좀 변형돼서 나타나는 건가? 이런 인상도 좀 주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이 영상 화자가 정말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아픔이 청춘이다 라는 말. 아, 네. 맞아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죠. 개똥 같은 소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엄청 격하게 반박을 하던데요. 젊은 시절 겪는 고통, 특히 잘못된 선택이나 누구한테 이용당해서 겪는 아픔은 절대 미화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네, 그렇죠.
젊은 날의 시련이나 고통을 무슨 성장의 밑거름처럼 여기는 일반적인 생각에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각이죠. 네. 영상 속 주장을 보면 그런 아픔은 성장을 위한 무슨 필연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실수나 잘못된 판단, 혹은 타인에 의한 피해의 결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이다. 네, 아무거나 만나가 실패하니까 아픈 거잖아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락을 당하니까 아픈 거잖아. 이게 어떻게 아픔이 청춘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대목에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확실히 좀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죠. 관계든 인생의 다른 선택이든 수동적으로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실패 없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상당히 현실적이고 어쩌면 좀 냉철하기까지 한 주언인 거죠. 청춘의 아픔을 그냥 낭만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 좀 냉정하게 보고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청취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자료가 경고하는 그런 불필요한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낭만화된 고통 뒤에 가려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실수를 좀 직시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좀 정형화되고 계층화되었던 만남 방식부터 현재의 자유롭지만 또 때로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썸의 시대까지 젊은 세대의 관계 맺기 방식 변화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만남의 통로나 조건은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 변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만남의 양상은 변했지만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고 교환하면서 더 나은 상대를 찾으려는 역학 자치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아,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스티와지스 사례처럼 사회적 지위 상승의 통로로서의 가치가 중요했다면 현재는 영상 표현대로 개인의 실력이나 애모, 외모 같은 좀 더 개인화된 상품 가치가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늘어난 자유만큼이나 관계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 또 명확한 소통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그 아픔이 청춘이라는 통념을 경계하라는 주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요.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 시대 속에서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걸 넘어서요.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